처음 창구극장을 알게 된 것은 폐관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술은 가난을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위로해 줄 수 있다. 진짜 가난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이 극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고, 그때는 소극장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거의 250명 이상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고개 한 번 이렇게 돌렸다 하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못 돌리나 이거를. 극단이 극장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드물었어요.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 공연하고 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했었고요. 소극장도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방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역사성과 현재에 대한 고민하는 맥락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좀 다양한 상상들로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규격화된 이런 건물이 아닌 또 다른 공간, 뭔가 새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이 위로에 대한 어떤 연극의 기능을 관객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부터는 3.15 창구극장이 폐관하던 2015년까지 그 3.15 창구극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병행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공연들이 계속 쭉 이어서 진행됐던 경우가 좀 없었어요. 뭔가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간판에 써져 있던 이제 더 이상 진짜 가난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자체야 아주 오래된, 그리고 계속해서 현행하는 화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지원금을 기대지 않으면은 뭔가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과 만났을 때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 하나 이 극장을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관 소식이 이어질 때마다 때로는 연극계 내에서, 때로는 그 연극인 개개인이 극장을 계속 살려내 왔던 극장이거든요. 왜 창구극장에 대한 미련들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셨을까? 내가 이제 데뷔하고 뭐 이랬을 시절을 얘기하면 아마 70년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명동의 예술극장, 그냥 연극하는 공간으로 하나만 있었고, 독특한 공간이 생겨가지고 창고 같은 극장 이름도 창고극장이니까 그런 공간으로 아마 이 공간이 가장 우리나라 최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는 링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가운데에. 그러니까 옆에, 뒤에, 앞에 빽빽하게 앉는데 거의 250명 이상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고개 한 번 이렇게 돌렸다 하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못 돌리나 이거를. 그러면서 그 연극을 보고 그냥 나중에 끝나가지고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난리가 났던, 그게 이제 이런 이 조그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전설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작품이 소극장 연극사에서는 처음으로 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1만 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소극장에서 이렇게 장기로 오랫동안 공연됐던 기록도 처음 있었던 일이어서, 그렇게 소극장도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방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극단이 극장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드물었어요. 외부 대관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내에서 단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자 이래갖고 끊임없이 그렇게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 공연하고,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 공연하고 이러면서 관객과 많이 만나는 기간,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우리 정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벨토마의 그 여자 사람 잡네라는 작품을 할 때 그 여자가 누구냐 이러고, 그래서 이건 절대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닙니다 이러고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연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연극이 갖고 갈 수 있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썼죠. 또 어렸을 때는 막 큰 산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 극장이 막 무지하게 폼나게 멋지고 크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조망만 해. 근데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잖아.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정신들이 여기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그런 정신들이 여기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이야기를 찾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3.15 창곡극장이란 공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하나의 좀 욕심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미학적인 시도나 좀 실험을 한번은 해봐야겠다. 저는 있으면서 실험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실험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요. 앞으로 이 극장에서 공연을 올리는 연출님들이나 아니면 연극인들은 여기서 많은 실험을 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작품 그리고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2018년이라는 이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치열하게 사실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자유롭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제 이 공간의 역사성과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고민하는 맥락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좀 다른 상상들, 다양한 상상들로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